자, 이제 요거 작업 2개 한 거는 여러분들은 저한테 포토샵 화면 켜가지고 PSD 파일 하나 하고 JPG 파일 이렇게 하나, 이렇게 2개 나한테 펼쳐서 보여주면 되고요. 이따가 화면 공유해달라고 할 거예요. 공유하는 방법은 이따가 제가 접속해가지고 방법을 알려줄게요. 자, 이제 오늘은 2번째 챕터를 들어가야 되니까요. 우리 카페 접속을 할 건데요. 일단 우리 카페에 내가 지금 이거 시험 버전 뭐 수업 종료에 삭제해달라고 했던 거는 제가 다시 멤버 공개로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게 안 보이게끔 해놨으니까. 그리고 혹시 지금 졸업해가지고 프로그램 문제로 내 걸 설치한 사람들은 수업 다 종료한 다음에는 꼭 설치를 삭제를 좀 해주세요. 자, 오늘은 2번째 예제를 다운로드 받을게요. 자, 4번째 페이지로 들어가서 자, 56번에 포토샵 교재 소스 02 같이 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고 압축을 풀어주고요. 여기 내가 뭐 링크 걸어놓은 거 있는데 이거는 그 수업 시간에 증명사진을 만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거고 요거는 일단 예제를 다운받고 압축을 풀고 그리고 압축 푼 다음에 또 내 이름 폴더에다가 옮겨 놓을게요. 자, 압축을 먼저 풀어주고 그리고 사실 이 작업들은 챕터 10까지는 미리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제 안에다가. 자, 압축 파일은 삭제하고 잘라내기 해서 어제 만들어 놨던 바탕화면 내 이름 폴더 안에다가 예제 안에 넣어 놓을게요. 자, 2번째 예제 들어갔더니 이제 PSD 파일도 보여지고 좀 더 다양한 파일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선택을 해서 어떻게 합성을 하고 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것들, 그다음에 크기 변형, 그다음에 이제 투명한 파일로 만드는 PNG 파일, 뭐 여러 가지를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제는 뭐 배운 게 많지 않아서 그 캔버스 사이즈 확장한 거밖에 없지만 이제 오늘은 점점 뭔가 양이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내일 확인할 것들이 이제 많아질 거예요. 자, 포토샵에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포토샵에서 여러분들 그 첫 번째 있는 PSD 파일을 먼저 열어볼게요. 자, 이 PSD 파일은 일단 확장자가 PSD 파일이라는 얘기는 포토샵 원본 파일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이렇게 레이어가 들어있다는 얘기인데 포토샵 편집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팔레트는 이 레이어 팔레트예요. 우리가 보여주는 이 이미지는 그냥 한 장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여러 개의 이미지가 층층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보면 여기 레몬이라는 레이어가 따로 나와져 있는데 둘 다 눈이 켜져 있어요. 그러면 이 레몬이라고 되어 있는 이 레이어는요. 이렇게 내가 왔다 갔다 해보니까 레몬 레이어가 이미 이 작업자가 안에 있는 이 레몬을 선택을 해서 복사를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같이 겹쳐 보이면 레이어가 하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레이어는 별도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토샵에서는 이런 레이어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는데요. 이 레이어를 관리하기 위해서 제가 뭐 사실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가 않아서 아이고 PC가 아이고 포토샵이 갑자기 꺼졌네. 여러분 제 거 보이죠 계속? 네, 네. 잠깐 제가 이제 그 포토샵 교재 소스 그 2번째 여기 챕터에 보면은 URL을 하나 걸어 놓은 게 있거든요. 요 예제에 보면은 머리카락 추출을 이제 하는 그 예제가 있는데요. 학생들한테 요 예제할 때 그 증명사진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증명사진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이즈하고
증명사진을 찍을 때의 주의점 때문에 내가 링크를 걸어놨었고, 학생들한테는 이제 요 얘기를 했었어요. 3.5 곱하기 4.5의 인쇄용 사이즈를 종이를 열고, 사진을 찍을 때는 이제 두 명씩 조를 짜가지고 서로 찍어뒀는데, 키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사람으로 두 명씩 조를 짜가지고 절대 셀카는 안 되고 서로 두 명이 이게 이제 상대편의 학생을 찍어줄 때 여기 보면은 뭐 모자를 쓰지 말고 얼굴을 뭐 45도 돌리지 말고 선글라스라던가 이런 거 너무 머리를 너무 심하게 가리지 말고 뭐 눈을 감거나 이러지 않은 정면으로 응시해가지고 사진을 찍게끔 했었거든요. 예, 그 다음에 머리카락 추출을 해서 배경에 그라디언트를 얹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었어요. 다시 PSD 파일을 열어볼게요. 자, PSD 파일에서 다시 이 레몬 파일을 열어봤는데요. 자, 레몬 파일을 제가 이렇게 이동을 했고요. 포토샵에서는 이 레이어 작업이 되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이 레몬이라는 레이어를 내가 여러 개를 복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복제를 하는 방법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단 먼저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레이어 복제라는 메뉴가 있어요. 눌러볼게요. 그러면 일단 이 레이어를 복사하겠냐 확인 눌러주면 레이어가 복사가 됐어요. 네, 그렇지만 똑같아 보이죠? 왜냐하면은 그 자리 위에 복사가 됐기 때문에 내가 레이어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동을 해주면 복사가 된 게 나왔고요. 아, 지금 같은 방법이 있고 또 하나 단축키를 활용을 하는 건데요. 컨트롤 J를 눌러주면 컨트롤 J 바로 레몬 레이어가 복사가 돼요. 그래서 컨트롤 J를 눌러서 앞으로는 복사를 좀 해주고요. 또 다른 방법은 자, 이 레이어를 쭉 내려서 하단 부분에 휴지통 옆에 플러스 모양 버튼을 눌러서요. 레이어를 또 복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복사한 거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뭐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레이어 하나가 더 만들어졌어요. 자, 이제 레이어 순서를 한번 좀 볼 건데 어떤 게 있냐면은 자, 나는 지금 이게 첫 번째에 있던 레이어니까 밑에 있는 레이어예요. 자, 그리고 상단 부분에 자동 선택이라는 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레이어를 바꿔주지 않아도 개체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레이어가 선택이 되기 때문에 자동 선택 기능으로 인해서 레이어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편해졌어요. 자, 지금 보면 이제 레몬 복사 2, 3 때문에 레몬 복사 2, 레몬 복사 3. 자, 나는 이 레몬 복사 3을 첫 번째 있는 레몬 레이어보다 이게 밑으로 놓고 싶거든요. 이거 좀 분리해서 볼까요?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지금 이게 순서대로 해서 레몬의 이 층이 보면은 자, 저는 이 레몬 복사 3을 얘보다 밑으로 내리게 하고 싶어요. 어떤 방법으로 해주면 될까요, 여러분들? 나는 얘의 위치를 얘보다 얘가 밑에 가게끔 해주고 싶거든요.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레이어 자체를 옮기면 됩니다. 그렇죠. 레이어 자체를 레몬보다 밑으로 내리면 되겠죠. 레이어라는 거는 하나의 층층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 레몬 복사 3은 얘보다 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위에만 위치하고 있지만 이 레이어 자체를 옮겨줄 수 있어요. 옮겨서 레몬 레이어보다 밑으로 가게 되면은 얘는 이 레이어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밑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토샵에서는 어떤 이제 이미지 합성을 할 때는 이 레이어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각각의 레이어마다 효과들을 줄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이 레이어에다가 그림자를 좀 주겠다. 예, 지금은 그냥 요거만 선택해서 분리한 거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지만 내가 이 레이어에다가 그림자를 주고 싶다. 예, 그러면 하단 부분에 여러 가지 이펙트를 줄 수 있는 FX라는 메뉴가 있고요. 이 FX라는 메뉴는 레이어 스타일을 추가해주는 기능이에요. 눌러볼게요. 자, 눌렀더니 여러 가지 테두리를 넣거나 안쪽으로 그림자를 넣거나 여러 가지 뭐 광선 넣거나. 근데 이제 가장 활용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드롭 섀도우라는 그림자 효과예요. 눌러볼게요.
자, 나는 그림자를 줄 건데 바로 그림자가 드려지는 게 아니고 그림자와 관련한 옵션 창이 세 창으로 뜨고요. 이거는 내가 주고 싶은 이미지를 가리지 말고요. 이미지를 보면서 해줘야 돼요. 왜? 내가 지금 들어가 있는 이 그림자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얘를 보면서 뭐 거리라던가 그림자의 크기라던가 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미지를 보면서 해주는 게 좋아요. 보는 거는 좀 편하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 나는 얘를 보면서 이 작업창을 제어를 해줄 거다. 자, 드롭 섀도우라는 기능이 들어갔고요. 잠깐 해제해 볼까요? 그랬더니 안 들어갔을 땐 이런 느낌이고 드롭 섀도우를 체크를 하면은 그림자가 지금 사방으로 약간 들어간 느낌이죠. 자, 그리고 그림자에 대한 불투명도. 그림자를 나는 진하게 할 건지 그림자를 흐리게 할 건지. 근데 제일 좋은 거는 현재 이 파일에 있는 뭐 그림자에 지금 보면은 얘가 그림자가 밑으로 쳐져 있죠? 그럼 빛이 여기서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최대한 상황을 비슷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내가 얘를 지금 제가 제어를 그림자만 따로 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자가 아까 여기 있었는데 각도 있죠, 각도. 각도가 빛이 이쪽에 있어요. 그러면 각도도 마찬가지로 빛도 맞춰서 해줄 거고 그리고 불투명도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일단 좀 흐리게 해볼 거고요. 거리 볼게요. 거리는 제가 거리의 값을 수정을 한번 해볼 거고 크기는 그림자가 퍼지는 크기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 그림자가 많이 퍼지지가 않잖아요. 그럼 나도 마찬가지로 그림자를 많이 퍼지지 않게 할 거예요. 그럼 그림자가 좀 퍼지지 않은데 연하다. 그럼 그림자의 컬러를 또 똑같이 좀 연하게 잡아주고 그다음에 그림자의 위치도 약간 떨어진 것 같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림자라던가 그림자 뭐 위치, 컬러 이런 것들은 항상 이 파일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속성을 보면서 비슷하게 작업을 해줘야지만 이질감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해주면 이제 그림자가 들어갔죠. 아까 저기 출석부 웨이자루이 이건 내가 아까 잘못 체크해서 쭉 선택이 됐는데 웨이자루이 아까 들어와서 출석 체크 좀 할게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림자를 줬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레이어에는요. 아이고. 제일 중요한 건 레이어 팔레트라서 나머지는 잘 안 보여요. 레이어가 잘 보여져야 돼요. 자, 여기에는 효과, 그림자 효과라는 게 들어갔고요. 여기 앞에 눈을 보여주는 거는 내가 잠깐 눈을 감겨주면은 효과가 잠깐 안 보이게 돼요. 그래서 나는 그림자 효과를 넣었고요. 나는 이 파일에도 지금과 같은 효과를 넣어주고 싶은데 또 반복하는 게 귀찮아요. 그럴 때는 이 그림자 효과를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지금 내가 준 그림자는 레이어 스타일이라고 하는데요. 레이어 스타일을 복사를 해서 내가 지금 이 레이어 넣어주고 싶다. 여기 있죠. 오른쪽 버튼 클릭해가지고 레이어 스타일 붙여넣기. 를 눌러주면 똑같이 그림자가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런 게 뭐 이렇게 프라이팬 여기 이제 색이 짙으니까 이런 데는 좀 티가 안 나지만 밝은 곳에 있으면 이렇게 좀 티가 나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분리한 것들은 내가 별도로 나 이 레이어 스타일을 그대로 넣어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까 복사한 거 속성이 남아 있어서 그대로 붙여넣기를 해주면 돼요. 자, 이제 그러면 나는 이거 분리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분리가 되나요? 분리가 안 되죠. 왜? 얘는 백그라운드에 묶여 있기 때문에. 얘는 여기 이제 미리 작업을 한 사람이 이 작업을 미리 했던 건데 뭐 이렇게 했겠죠. 일단 우리가 배운 게 별로 없으니까 선택을 먼저 백그라운드 선택을 먼저 해주고 이 백그라운드 레이어에서 나는 여기서 요만큼 뭐 지금 아직 여러분들이 한 게 많이 없으니까 좀 더 크게 만약에 내가 한 요만큼 지정을 해서 어 선택한 거를 복사해서 한번 붙여넣기 해볼까? 그럼 백그라운드에서 이 부분을 내가 복사하겠다라고 하면 편집에서 복사는 누구나 다 알듯이 컨트롤 C예요. 복사를 하고
나는 영역 해지하겠다. 바탕 클릭해줘도 되고, 영역 해지는 또 할 건데, 어, 내가 영역을 드래그 해주고, 바탕 클릭하면 바로 또 해지가 돼요. 아까 복사한 거를 붙여 넣겠다. 편집에 보면은 붙여 넣기는 컨트롤 V예요. 자, 컨트롤 V 했더니 레이어 1이 나왔죠. 레이어 1은 이동 툴로 이렇게 바꿔보면은 내가 아까 선택했던 그 부분이 지금 복사가 된 거라서 껍질을 제외한 나머지 안쪽에 둥근 부분만 복제가 됐어요. 나는 이거 아까처럼 똑같이 레이어 스타일을 붙여볼까? 그러면 레이어 스타일을 붙여넣기 해주면 똑같이 그림자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으로 이 작업 사용자가 레이어를 분리를 미리 해놨을 거고요.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느냐. 내가 이 백그라운드에서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이제 꼬치 이미지 중에서 어떤 한 부분을 내가 정성스럽게 막 지정을 했어요. 어,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하는 부분들은 몇 개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 툴 중에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여기 지금 보면은 빠른 선택 도구라고 해가지고 사실 이 기능이 추가된 이후부터는 무언가 선택을 할 땐 굉장히 쉬워요. 예를 들어서 내가 꼬지를 해주고 싶은데 빠른 선택 도구를 가지고 선택을 대략 그냥 주변을 클릭만 해도 굉장히 쉽게 선택이 돼요. 나는 그리고 너무 오버가 된 부분은 내가 Alt 키를 누르고 좀 빼줄게요. 그냥 선택은 그냥 클릭해주고 빼주는 거는 Alt 키 누르고 빼줄 수가 있는데 나는 여기 있는 부분을 나는 이 영역만 저장을 한번 해보겠다. 그게 어떤 거냐? 선택이라는 영역은 내가 지금 무언가 선택을 해주고 영역을 해지하고 선택된 부분을 확장하거나 반전시키거나 그런 메뉴는 전부 다 선택이라는 메뉴에 있어요. 선택은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건데 어떤 게 있냐면은 선택 영역을 저장하는 게 있고요. 그 저장한 영역을 다시 또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자, 이 파일에는요. 자, 요 영역 해지할게요. 영역 해지는 선택해 보면은 영역 해지는 컨트롤 D예요. 자, 컨트롤 D 눌러서 해지를 했고요. 이 파일은 사실 영역이 이미 저장이 되어 있어요. 예, 저장되어 있는 거 한번 불러볼게요. 이미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된 영역을 한번 불러올 건데 이 파일에서는 이미 이 지금 여기 있는 꼬치 이미지만 지정을 해놔서 여기다 이미 되어 있는 거를 확인 눌렀더니 이렇게 이미 이 작업자가 저장을 미리 해놨어요. 그러면 이 백그라운드에서 선택되어 있는 부분만 카피 한번 해볼게요. 복사. 편집해서 복사. 그리고 나서 영역 해지. 영역 해지는 제가 선택해서 선택 해제라고 했어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V 했더니 레이어 2가 나왔어요. 레이어 2는 이렇게 분리가 됐죠. 자, 이제 그러면 아까 복사했던 거 세 가지 있었죠. 뭐가 있었냐면은 컨트롤 J 눌러주면 되게 손쉽게 복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컨트롤 J. 또 컨트롤 J 눌러주면은 손쉽게 복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너무 같은 방향이니까 별 재미가 없죠. 그래서 이제 뭐가 있느냐. 포토샵에는 변형 컨트롤 표시가 체크가 되어 있어서 내가 언제든지 잠시만요. 질문이 들어왔어요. 선택 영역이 비어 있어서 선택 영역이 비어 있다. 그러면 선택이 비어 있지 않은 레이어로 가야 되겠죠. 백그라운드로 가거나 아니면은 뭐 선택이 되어 있는 레이어 선택을 해서 일단 컨트롤 D 누르고요. 꽉 차 있는 레이어, 뭐 백그라운드 한번 선택해 보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비어 있지 않아 선택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뭐 이 레이어를 여기 변형 컨트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이 파일을 회전시키거나 파일을 줄이거나 내가 내 마음대로 작업을 해줄 수가 있어요. 다 됐으면 확인 누르거나 엔터를 눌러주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나는 내가 형태를 변형하거나 크기를 좀 줄여주거나 여러분이 마음껏 할 수가 있죠. 다 됐으면 엔터.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넣었던 그 레이어 스타일 있죠? 레이어 스타일 붙여넣기 해주면 똑같이 그림자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뭘 해주느냐? 여러분들만의 이 DC를 만들어 주세요. 여기 나와 있는 여기 꼬지가 있는데 뭐 다른 화일에 있는 어떤 음식을 합성해도 되고요. 지금 있는 요 뭐 레몬들 뭐 이런 것들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스타일로 여러분의 접시를 한번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컨트롤 또 J 눌러가지고 나는 이것도 복사해야지 뭐 또 할 수 있고 또 컨트롤 J 눌러서 또 할 수 있는데 이제 주의할 점 크기가 작은 거를 너무 늘리면 깨진다고 제가 어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큰 거를 줄이는 건 상관이 없지만 작은 거를 너무 늘리지 않도록 네, 주의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스타일로 내가 만약에 이 레몬을 여기 나와 있는 이 꼬지보다 좀 레몬의 위치를 밑에 놓고 싶다. 그러면 이 꼬지 이미지를 레몬보다 훨씬 더 위로 올려놓으면 되겠죠. 이 이미지를 레몬보다 올려놓으면은 레몬보다 위에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접시를 만들어서 저한테 내일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제 제가 29살에 처음 대학 갔을 때, 그 여학생 제자가 있었는데, 그 여학생 이름이 너무 독특했었거든요. 그 여학생의 이름이 다지였어, 다지. 너무 귀엽죠. 근데 성이 노시였었어요. 노다지라는 여학생을 내가 잊을 수가 없는데, 근데 너무 고맙게도 그 다지 학생이 졸업한 이후에도 내 그 디자인 연구소에 스승의 날 꽃다발하고 이제 향수를 선물로 사가지고 놀러 와가지고 막 너무 고맙죠. 응. 그래서 그 이후에 다지가 결혼할 때도 가고 다지가 또 출산했을 때도 가고 뭐 했었는데 이제 어제 연락이 또 온 거예요. 그래서 어제 다지랑 신상 카페도 가고 신상 또 파스타집 가가지고 파스타도 먹고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언제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는지 뭐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여러분들하고는 뭐 줌 수업을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뭐 온라인으로 만나볼 수는 없지만 예전에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할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되게 친하게 지냈던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10분 후에 종료할 건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그 접시를 만들어 주고요. 그럼 다 결과가 다르겠죠.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뭐 혹시 나는 여기 있는 거 말고도 다른 뭐 파일을 뭐 음식을 갖고 와서 합성하겠다는 사람은 해주고 내가 이 파일마다 아까 배웠던 거 있죠? 그림자 효과라던가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만의 별도의 내가 더 좋은 스킬이 있다라고 하면은 더 좋은 스킬을 여러분들이 뭐 기능을 넣어서 하여튼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저장 한번 해볼게요. 자, 파일에서 저는 이 원본이 있으니까 일단 저는 4본 저장을 할 거고요. 일단은 먼저 PSD 파일이 필요해서 제 완성 폴더에 자, 오늘은 날짜가 7월 1일이니까 이 파일의 이름은 0701번으로 할게요. 그리고 오늘 날짜의 첫 번째 PSD 파일이에요. 그래서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거는 레이어가 워낙 많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원본 파일이고요. 저한테 이미지를 보여주거나 할 때는 저장을 JPG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파일에서 사본 저장해서 자, 그냥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JPG로 완성 폴더에다가 오늘 날짜 701번 그리고 이것도 01번으로 할게요. 아까 01번이 있었지만 그거는 PSD 파일이고 지금 요거는 JPG 파일이에요. 자, 질문이 들어서 잠깐 좀 볼게요. 꼬치 파일은 어디서 다운로드 받았냐면 우리 그 저기 카페 있죠, 카페. 우리 카페에 예제 2. 꼬치 레이어가 안 찾아서 꼬치 레이어? 꼬치 레이어는 어디냐면은 저장 좀 먼저 할게요. 꼬치 레이어는 여기 지금 보면은 백그라운드에 있어요. 백그라운드.
이 레이어의 백그라운드. 백그라운드에서 선택 메뉴에 보면은 선택 영역 불러오기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 작업자가 저장을 해놨어, 영역을. 그래서 그 영역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해준 거예요. 이거 이따가 녹화된 거 보내줄 건데 그 영상에 다 들어있어요. 지금 안 된 사람은 백그라운드 레이어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선택에서 선택 영역 불러오기 그리고 여기 채널은 꼬치 체크해주고 확인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이 백그라운드에 있는 이 꼬치 부분만 컨트롤 C, 컨트롤 V 해주면 지금처럼 계속 분리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넘어갈게요.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일 확인할 거니까 이따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개인 시간에 작업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미니언즈 이미지하고 그 옆에 있는 폴라로이드 사진 두 가지를 가지고 올게요. 자, 제가 뭐 해주고 싶냐면은 이 미니언즈들을 이 폴라로이드 안에다 넣어주고 싶거든요. 근데 넣어서 막 이동도 해주고 싶어요. 그 전에 무엇부터 할 거냐? 여기 나와 있는 미니언즈의 눈에 안경을 한번 씌워보도록 할게요. 저는 눈 모양만 선택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원형 툴로 선택을 눈만 할 건데 선택이 한 번에 잘 되면 좋죠. 저처럼. 저는 이제 많이 해봤으니까 이만큼 드래그하면 형태가 어떨 거다라는 걸 좀 잘 알기 때문에 많이 해봤기 때문에 되는데 처음 한 사람은 이게 형태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게 있느냐? 선택을 했어요. 선택된 영역만 수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아까는 우리가 선택되어 있는 이제 개체만 수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영역도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영역만 수정해 주는 거는 선택에 보면은 선택 영역 변형. 그러면 나는 이 선택된 영역만 내가 별도로 크기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요. 뭐 Shift 키 눌러서 해주면은 내가 임의로 그 부분을 별도로 Shift 키 눌러서 형태를 변형할 수 있고요. 컨트롤 키만 눌러서 해주면 형태를 또 임의로 이런 식으로 변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키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왜곡시킬 때 활용할 수 있고 Shift 키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분적으로 내가 형태를 다르게 또 변형할 때 응용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선택 영역 변형이라는 기능이고요. 다 됐으면 확인. 영역 해제하려면 컨트롤 D. 컨트롤 D는 영역 해제라고 했어요. 다시 볼게요. 자, 눈을 선택을 제가 눈만 했어요. 얼추 비슷하게 됐으면 스톱해도 되는데, 나는 잘 안 됐다라고 하면 아까 했던 것처럼 선택 영역 변형 눌러가지고 확대를 좀 할게요. 나는 그 선택된 이 변형에서 나는 Shift 키 누르고 뭐 이런 식으로 늘린다던가 해서 여러분들이 형태를 변형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엔터 눌렀어요. 따닥 더블 클릭. 자, 나는 이 눈 부분에만 색을 좀 칠을 해주고 싶은데요. 자, 편집에 보면 무언가를 칠할 수 있는 칠 기능이 있고요. 자, 이 칠을 해주는데 나는 뭘로 칠을 할 거냐? 특수한 색상으로 한번 해볼까요? 색상? 어떤 색상으로? 나는 뭐 파란색으로 할 거다. 확인. 나는 근데 그 파란색을 투명도를 한 50%만 넣을 거다. 자, 내가 지정한 파란색 색상을 50%만 넣겠다. 칠을 하겠다. 확인. 했더니 이렇게 칠이 됐어요. 그럼 나는 이 영역만, 아이고, 컨트롤 Z. 영역만 지정을 다시 해서 자, 요만큼을 아까처럼 편집 7,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그 똑같은 색상이 지정돼 있고요. 난 50%만 하겠다. 그럼 이런 식으로 색이 칠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D 누르거나 바탕에 클릭해주면 영역이 해지가 돼요. 자, 일단은 나는 미니언즈를 여기까지 해서 색을 좀 만들어 봤어요.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미니언즈를 제가 선택을 눈만 한번 해볼게요. 눈만.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가 나는 추가로 영역을 더 해주고 싶다. 그럴 때는 추가로 해주고 싶은데 추가가 안 되죠. 앞에가 지워져서 컨트롤 Z. 그럴 때는 영역을 추가해주는 추가 기능이 있어요. 위에 보면은 선택 영역의 추가. 그럼 이 상태로 해갖고 내가 또 드래그를 해주면, 얘는 아까 있던 상태에서 앞에 있는 게 없어지지 않고 추가가 됐어요. 근데 처음 한 사람은 이게 모양을 좀 잘 안 그려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 그리고 또 하나 그려가지고 작업을 해줘도 좋아요. 자, 아까 했었던 7은 Shift F5예요. 자, Shift F5. 이번에는 색상을 나는 색을 다른 걸로 해주고 싶다. 아무거나 여러분 좋아하는 색으로 아무거나 해서 똑같이 50%로 하겠다. 확인했더니 이런 식으로 색이 칠이 됐어요. 영역 해지는 컨트롤 D예요. 자, 나는 여기서 뭐를 해주고 싶냐. 이 영역 안에다가 이 화일을 넣어주고 싶은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나는 여기 나와 있는 사각형을 두 가지를 해볼게요. 자, 사각형으로 먼저 선택을 꼼꼼하게 해볼 건데 드래그 해주고 영역을 추가로 할 건데요. 요거는 좀 시간 걸리니까 10분 휴식하고 다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혹시 쉬는 시간 나 좀 실습해보겠다는 사람은 여기 미니언즈의 안경 먼저 색을 좀 칠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녹화 잠깐 중지하고요.